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간밤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내놓는 실적 하나하나가 뭔가 성격이 다르면서도 또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밤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또 애플과 아마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어느 정도는 시장에 좀 안도감을 좀 준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나오면서 약간의 좀 시비가 엇갈리긴 네. 했지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실적에 기반을 해서 어저께 미국 증시가 사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발표된 그 애플과 그 아마존의 실적 자체는 어제 그 미국 당시에 좀 뜨거웠던 분위기 자체를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렇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은 이제 중국에 대한 그 판매 실적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뭐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장에서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뭐 실적 자체는 사실은 뭐 나무랄 때는 좀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금 최근에 제기됐던 그 AI발 어떤 우려, 특히 이제 AI 투자를 했는데 과연 수익이 나느냐라는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좀 불식시켜준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자본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느린다. 특히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는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시장은 반응했느냐라고 보면 그 자본 지출 확대에 대한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수익성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인됐다. 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에즈와 관련된 또는 뭐 코파일럿과 관련된 수익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급증을 했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좀 웹 서비스 같은 매출 자체가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 그러니까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돈은 버는 거냐라는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해소시켜 준 것들이 아마 좀 어제 미국 증시 특히 이제 반도체 주가가 그래서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지금 장에서도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는 좀 계기가 좀 된 부분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중요한 지표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뭐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요. 물론 지금 뭐 이번 한 번의 그 어닝 또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시장이 매 분기마다 사실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자본 지출 늘어나는 건 알겠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럼 너네 매출이나 관련 매출이 늘어날 거야? 아니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야? 이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좀 최근에 제기됐던 AI 어떤 사이클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좀 해소되면서 오히려 뭐 다시 한번 뭐 AI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좀 탄력을 받는 또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상당히 좀 수혜가 좀 이어질 수도 있다. 뭐 그건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어서 향후에 뭐 자본 지출 계획이 계속 늘어나느냐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해서 영업 활동 이 부분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성장세가 시장의 생각을 윗도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수익이 좀 잘 나야지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위원님께서 또 보시기에는 앞으로 수익성 지표도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어제도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평가가 좀 되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은 뭐 이전 7월 초에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영업이익 이 흐름 자체를 뭐 이렇게 주목했던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향후 가이던스와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아무래도 좀 주목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주목했던 부분 자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장기 계약 자체가 이제 상당히 비중이 높아질 거다라는 부분을 하나 이제 밝힌 거하고,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28년까지는 결국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27년이 아니라 사실 28년까지도 사실은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 물론 어저께 그것이 그렇게 크게 반영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다시 좀 부각이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장기 계약과 관련돼서 이게 뭐 좋으냐 나쁘냐라는 또 뭐 논란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 그렇지만 이제 장기 계약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업이익의 안정성 자체를 사실은 담보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론이 나오는 가장 큰 뭐 배경 중에 하나는 반도체는 결국 커모더티다,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환적인 어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그 순환 사이클 자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좀 반도체론에 대한 회의론을 좀 제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주장인데 이렇게 장기 계약 자체가 상당히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전과는 달리 이제 영업이익의 안정성 자체가 상당히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뭐 이렇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주었던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시 이제 조금 상향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데 네. 이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 상황을 보면 이게 워낙 이익의 증감폭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가치 자체를 그렇게 높게 주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평이었는데 그 영업이익 사이클 자체가 안정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가치 자체를 이제 좋게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기 계약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그러한 것들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008년까지 이제 공급 부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자본 지출이 늘어나고 AI 사이클 자체가 계속 된다라는 어떤 전제도 있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제기됐던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우려,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도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아직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 중국의 어떤 반도체 위협이 정말 현실화되고 공급 자체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사실 28년까지 저희가 공급 부족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강조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 의의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뭐 삼성전자 실적은 아니지만 미국의 그 2분기 성장률을 보게 되면 뭐 1.5%뭐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는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AI 투자와 관련된 성장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강한. 그러니까 지금 케빈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I 투자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어제 GDP에서 또 확인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실적, 뭐 삼성전자의 어떤 그러한 가이던스 또 미국의 GDP 성장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최근에 일각에 제기됐던 그 AI 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우려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되는 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숫자만 좀 보고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고요. 또 어제 FMC에서 케빈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AI 투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AI 투자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도 어제 또 컨퍼런스 콜에서 진행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 AI 투자 관련된 부분은 탄탄하다. 뭐 여기서 의심할 부분은 없었다. 다만 시장에선 약간 여전히 AI 쪽에서 반도체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를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때문에 예전엔 덕분에였는데 요즘엔 때문에 잠 못 드시고 요즘에는 막 이제 주식으로 돈을 다 잃어서 정말 절약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좀 힘들었습니다. 뭐 요 두 기업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거나 뭐 숫자 같은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뭐 한국에서 제일 성장이 잘 되는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점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한편으로는 저도 좀 반성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그래요? 어떤 계속, 부분에 반성하시나요? 뭐 아무래도 계속 이제 AI에 대한 어떤 긍정론을 말씀을 드렸고 뭐 조정할 때 사실은 뭐 조정이 크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뭐 가파른 조정이 나왔고요. 뭐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의 어떤 펀더멘탈이 흔들렸냐? 사실은 그건 아직 확인이 된. 예. 근데 저희가 하나 간과했던 거는 결국 이제 돈의 속성이라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그것에 따라서 뭐 투자를 더 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기회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특히 이제 외국인 헤지펀드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최근에 워낙 이러한 그 시스템 매매 자체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저희가 좀 관가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반성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지금 뭐 아직까지도 뭐 어제 뭐 미국 장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어려운 그죠, 상황들이고 예. 또 변동성 자체도 어제도 보면은 사실은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5%까지 오르다가 다시 이제 하락 마감을 하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뭐 그거를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매크로를 하는 입장에서 과거 이제 우리나라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화면에도 보이지만 우리나라 수출 경기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사실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기는 뭐 여전히 견조한 부분들 하반기에도 사실은 그렇게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어떤 주가 레벨 자체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좀 싼 영역에 온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격이 싸다는 것만큼 좋은 메리트는 사실은 좀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그동안 전 세계를 좀 반도체를 흔들었던 어떤 자본들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를 채웠다라고 할까요? 뭐 이러한 쪽에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더 어떤 매도 쪽의 포지션을 갖고 가기보다는 이제는 좀 매수 쪽의 포지션으로 좀 전환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반등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도 되는 시점이 아닐까. 만약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조정폭 자체는 이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렇고요. 말씀처럼 실적에 대한 뭐 내러티브, AI 내러티브 관련해서 훼손된 것은 거의 없는데 말씀처럼 돈의 속성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좀 폭이 크게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승해온 이 폭도 생각해 보면 이 하락폭이 가팔랐다 뿐이지 이게 좀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은 만큼 저점 매력도 좀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월가에서 주목하는 게 이제 일본은행 BOJ의 결정인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밤에 보니까는 외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은 이미 사태는 벌어진 것 같고요. 엔화가 어저께 밤에 급등을 하는 네, 163엔까지 했던 게 한때는 157엔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59엔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급격히 강세가 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은행의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그래서 엔화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귀추가 됐는데 사실은 어제 이제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 또 미국도 아마 조금 같이 공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엔화가 강세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오늘 일본 은행의 어떤 그 통화 정책 기조 자체도 다소는 좀 매파적, 그러니까 뭐 동결은 하긴 하겠지만 다소 매파적인 예측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엔 강세 자체를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엔 강세를 좀 보는 부분이 그러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결국 반대편에 있는 달러 지수 자체는 상당히 약세가 된 부분들이고요. 그 약세가 말씀드린 대로 엔 강세도 있지만 어제 연준의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을 보게 되면 뭐 해석이 좀 엇갈리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연내 금리 동결이 상당히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달러가 약세가 됐고 그 틈을 이용해서 사실 일본 정부가 공격적인 시장 개입을 단행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사실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뭐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해소되는 이러한 쪽으로 저희가 엔 강세를 사실은 좀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뭐 최근에 좀 가파르게 하락하고지만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이제 그렇게 보면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뭐 외국인의 어떤 그 매수 흐름에도 사실은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어제 엔달러 환율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만한 뭐 포인트를 살펴볼 만한 또 힌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이 이제 7월 31일입니다. 드디어 7월이 마무리가 되고 8월도 약간 뭐 걱정되는 마음 반, 기대되는 뭐 마음 반인데
8월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8월에 주목해야 되는 지표는 두 가지 정도를 보고 두 가지? 있고요. 네. 예. 하나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8월 1일 날 7월 달 수치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공포에 쌓여 있었지만 수치가 그것을 이제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시켜 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결국 이제 7월 달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좋고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그럼 꺾였냐 뭐 이러한 부분도 확인하는 것들이 하나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주목하고 있는 변수 자체는 결국 자금의 흐름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올 거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들 분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요번에 맞는 상처를 좀 받아서 이전처럼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겁이 부분이 나실 것 같아요. 없고 또 이제 상당히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좀 쌓여 있는 듯한 모습을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분들을 통한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그동안 이제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나갔는데 이제 주가도 많이 빠졌고 해서 이제 그 자금들이 결국 들어올 거냐 또 연기금도 사실은 뭐 리밸런싱 얘기를 했지만 주가가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리밸런싱 매도 물량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그 기관의 특히 이제 연기금의 어떠한 매수세 자체가 상당히 8월 달에 강하게 나올 거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계속 얘기되는 뭐 이러한 변수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그것도 하나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격이 싸졌고 또 지금 미국 경기라든지 지표 자체는 뭐 큰 흔들림이 없고 말씀드린 어떠한 그 지표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수출 지표라든지 또 외국인 어떤 수급 자체가 좀 변화된다라고 하면 8월 달에 저희가 뭐 V자 반등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반등에 대한 어떤 힘을 사실은 좀 얻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은 좀 8월은 좀 매수 관점에서 사실은 좀 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박상현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7월 한 달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드신 분들은 아마 이러한 시장의 하락이 참 익숙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만 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기업들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8월 달에 나오는 반도체 수출입 지표 같은 것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 나오는 숫자들 괜찮습니다. 매수에 대한 기회로 이번 8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